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전 세계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어 공약을 확인했는데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거듭된 시험이 기술 발전과 위협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으로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We condemn that launch, like the DPRK's recent tests of at least 3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This launch is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demonstrates the fact tha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y pose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They pose a threat to the region. They pose a threat to peace and stability throughout the Indo-Pacific.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조약 동맹인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상기시키며 두 나라와 앞으로도 긴밀히 조율해 북한의 도발에 함께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중국의 안보리 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The fact that there ar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fact that there are multiple statements that have emanated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chamber itself is a testament to the fact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PRC, recognize that the DPRK's ballistic missile, its nuclear program, is a source of instability.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사드 배치를 원하면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프라이스 대변인은 즉답 대신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을 철통같이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동맹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도발적인 성격에 관해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발사 성격을 여전히 분석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거듭된 시험으로 북한 무기 기술이 발전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nd we would agree that the threat from North Korea continues to increase because they continue to test, because they continue to learn, because they continue to adapt their program. It would be foolish not to assess that the threat they're posing is actually increasing over time. 커비 대변인은 이번 발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영내 순방 시기를 고려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북한이 이런 시험을 하기에 좋은 시기란 결코 없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협의할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이 북한이 4일 또다시 무력 도발에 나서자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올해 들어 14번째 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 대해 이번 발사와 더불어 이전의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다른 활동들이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킬 작용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토니우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고 두자릭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VOA에 북한이 또다시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했다면서 북한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미국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통과돼 상원 본회의 승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상원 외교위는 4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를 포함한 주요직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외교위에 이어 상원 본회의에서도 과반 이상의 찬성이 나오면 의회 인준 절차는 모두 끝이 나며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콜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맡고 있는 골드버그 지명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대북제재 전문가이며 지난 2월 중순 주한 미국 대사에 공식 지명됐습니다. 북한 출신 영국 시민 2명이 5일 열릴 영국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당선되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첫 선출직 의원이 탄생하게 되는데 후보들은 VOA에 현대판 노예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일 치러지는 영국 지방선거에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씨와 티머티 조 씨가 출마했습니다. 지난해 실시됐던 지방선거에 맨체스터 수도권의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아쉽게 낙선한 두 후보는 더 큰 포부를 안고 사명감으로 도전장을 다시 내밀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나온 이제 북한 주민으로서 앞으로의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가야 할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하려면 많이 배워야 된다고. 지금 이 출마가 앞으로의 북한 주민들이 노예 해방을 위한 길에 이제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독재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언젠가는 북한 그 어두운 땅에도 우리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그런 후보자를 향해 가지고 그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올 거라고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 후보는 영국 구의원의 영향력에 상관없이 탈북민 출신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전 세계인들에게 탈북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말했습니다. 맨체스터의 테임사이드 앤 덴턴 사우스 선거구에 출마한 티머티 조 씨는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를 위협적인 존재를 보고 있어요. 그다음 제가 작년에 표를 예상 밖에 표를 받다 보니까 올해는 그 표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하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 북한이라는 그런 중점을 크게 안 두고요. 어떤 정책으로 이제 지역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중요하죠. 맨체스터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노동당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보수당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어 두 후보는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데 당선되면 서방에서 북한 출신이 선출직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들의 계속된 도전에 미국의 인권 전문가와 탈북민 사회도 고무적이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The one thing that I've been very impressed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at I've encountered in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there is a commitment to where they live to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탈북자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관심과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더 성장을 해서 또 이제 그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고 또 선거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서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 해도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박지현 후보와 티머티 조 후보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선거의 체험을 북한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며 21세기에 여전히 현대판 노예로 사는 북한인들에게 계속 희망의 전령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차기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발탁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가 특별보고관 임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일 8명의 차기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후보자 명단에 미국인이 포함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유엔 특별보고관 후보들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도 우리는 그 임무를 지지하며 중요한 문제들에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며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다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침해와 유린을 부각하며 독립적인 정보 접근 증진과 인권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권단체인 전환기정의 워킹그룹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에 중국에서 억류된 탈북민 3명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4일 제출한 진정서에서 지난 2020년 4월 한국행을 위해 중국으로 탈북한 가족 3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발이 묶여 중국 선양 근교에 머물다가 지난해 1월 6일 공안에 체포돼 현재까지 수감시설에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이들을 구속영장 발부 등이 없이 임의 체포, 구금하며 자유를 박탈했고 체포 이후부터 지금까지 강제로 실종돼 연락이 끊긴 상태라며 강제 실종은 국제법 위반으로 임의 구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유엔 측은 이들 탈북민 3명에 대한 자유박탈이 세계 인권선언의 여러 조항을 위반했다는 점을 밝히고 해당 정부에 관련 국제규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